자, 이번 시간에는 조건 명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명제 중에서 뭐이면 뭐이다로 나오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향후에 공부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조건 명제란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조건 명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자, 조건 명제란 P이면 Q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명제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P하고 Q는 다 조건으로 주어진 겁니다. 근데 P면 Q이다, 즉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건 명제라고 하고요. 뭐이면 하는 앞부분을 저희가 가정이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Q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P면 Q이다, 즉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조건 명제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조건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인데요. 조건 명제는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과 결론에 있는 조건들은 뭘 가지게 되느냐면 진리집합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져가지고요.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뭐가 되면 포함이 되면 그때는 뭐가 되더라? 참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포함이 되지 않는다, 여기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되더라? 거짓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 명제에서는 참과 거짓을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에 뭘 가지고 포함관계를 가지고 풀어 들어가면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오셔서 자, 명제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의 뭘 찾아라? 참하고 거짓을 찾아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2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각각의 진리집합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표현해서 써보면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의 약수는 표현한다면 1, 2, 3, 6 이렇게 되니까 포함관계가 가정과 결론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하지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뭐에 해당하더라? 거짓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짓을 판단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 진리집합을 쓰는 게 너무 힘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값 중에서 한 값을 여기다 넣었을 때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반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거짓을 찾는 경우는 가정을 만족하면서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값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라는 값을 보시면 12의 약수는 되지만 6의 약수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라는 값을 사용해 가지고 뭘 한다? 대입을 해 가지고 풀면 되는데, 이때 이 4를 저희가 뭐라고 하느냐면 용어로 발레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증명할 때 유용한 방법인데요. 발레는 P, 즉 가정의 진리집합에는 들어가고요.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런 원소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사용하면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A, B가 0이면 A 또는 B는 0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A, B가 0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가 0, 그리고 B가 0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지금 가정에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결론은 A가 0, 그리고 B가 0만 되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얘 역시 뭐에 해당한다? 거짓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요. 자, 디귿입니다. 디귿은 학교 시험 칠 때 선생님들이 조금 좋아하는 유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뭐라고 보시면 되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가 1보다 크다이면 A
1보다 크고 and b도 1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부등식 영역을 배우셨죠? 부등식 영역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시면 조금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경우를 보시면요. 자, A가 0보다 큰 경우는요. B는 A를 나눠주시면 A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B가 부등호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등식 영역 형태로 표현한다면 y = x분의 1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양인 부분에서는 B쪽이 크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색칠이 되어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색칠이 된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리고 음인 경우는 이 A분의 1쪽이 크기 때문에 아래쪽이 색칠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색칠된 형태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옆으로 와서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큰 거는 A가 1보다 큰 영역하고 B가 1보다 큰 영역을 표시하면 A1, B1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표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가 1,1이죠. 여기가 B = 1이고 얘가 A = 1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색칠되게 되겠죠. 그래서 포함관계를 따져보니까 가정하고 결론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영역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 예, 가정 부분이 역시 영역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포함관계가 가정에서 결론에 포함되는 방법으로 나오게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이 문제도 뭐에 해당한다? 거짓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답도 뭐가 되더라? 거짓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까다로운 편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좀 자세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전칙 명제 또는 존재 명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all과 some에 대한 부정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는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ll 또는 some과 관련된 명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칭이란 건 all이니까 항상 성립하는가 여부를 따지는 명제인데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p란 말은 진리 집합이 다 뭐가 되어야 된다? 전체 집합과 똑같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성립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x에 대하여 p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모든 거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 게 나오게 되는 경우는 거짓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가 되더라? 참을 의미하는 게 참. 첫 번째, 모두 다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뭐가 되더라? 거짓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전칙 명제에서는 all 개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성립하면 참이고요. 모든 x란 말이 나오면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거짓이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존재 명제인데요. 자, some 명제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인데 얘가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라고 주어졌는데요. 한 놈이라도 성립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라고 주어지면 뭐다? 한 놈이라도 성립하게 되는 경우는 뭐로 보겠다? 참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고요. 공집합이 아니란 말은 한 놈이라도 존재하면 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에서 공집합으로 나오면 한 놈도 되는 놈들이 없더라 이런 말이죠. 그때는 거짓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오셔서 명제의 부정인데요. 자, some과 all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라고 주어지면 부정을 하게 되면 모두는 뭐로 바뀌냐? 어떤으로 바뀌고요. p이다는 not p이다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는 어떤으로 바뀌고 그리고 p이다는 not p이다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으로 주어진 경우는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는 것은 모든 x에 대해서 not p이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연습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 가시는데 자, 예제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오셔서 예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시면 모든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라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여기서는 모든 실수란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 여부를 판단하려면 2차식이 나오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변형을 시켜 주셔야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어떻게 바꿔주시느냐면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죠.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하고 나면 남는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4분의 3이 되어서 이 식은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무슨 값보다 크게 되느냐면 4분의 3보다 같거나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은 0보다 큰 값이죠. 그래서 어떤이 아니고 모든 실수 x를 다 넣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다? 참이라고 볼 수 있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니은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같거나 작다인데 실수는 항상 뭐가 된다라고 표현하냐면 x제곱은 실수에서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x가 뭐가는 가능하다? 0이 될 때는 조건을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같거나 작은데 x가 0인 경우는 뭐죠? 성립하죠. 그래서 딱 한 가지 경우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떤이란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놈이 한 놈이라도 존재하면 가능하다 그런 뜻이라서 얘는 뭐가 되더라? 참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디귿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을 와서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1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역시 x값이 뭐가 된다면 실수 중에서 0을 대입한다면 1보다 커질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모든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앞쪽에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외 없이 모두 다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에 해당한다? 거짓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같거나 작다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자, 역시 앞에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거 기억나시죠? 자, 써본다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면 4분의 3이 되어서 이 값은 뭐가 되더라? 4분의 3보다 같거나 큰 수가 됩니다. 자, 이 식은 항상 4분의 3보다 같거나 큰 수니까 0보다 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떤 수를 넣더라도 0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같거나 작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뭐에 해당한다? 거짓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다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모든이란 말은 뭐로 고쳐야 된다? 어떤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쓴다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부정은 부등식의 부정은 무슨 개념으로 보시면 되느냐면 여집합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어져 있으면 이것의 부정은 뭐에 해당하느냐면 작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1에서부터 x가 4 사이이다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니까 뭐로 바꿔라? 모든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가 이건데요. p의 여집합을 p의 부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p의 부정은 여집합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부등식이 나오게 되면 수직선을 꺼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고 얘가 1이고 4죠. 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상태로 나와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표현해서 쓰게 된다면 이 부분은 뭐라고 써야 된다? x가 1보다 작고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어서 좀 까다롭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